네. 잘 다녀보란다. 프랑크. 네. 잠시만. 아버님이네. 그래, 동진아. 형에서 만난 아버님이다. 네. 그러니까. 안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보 같은 녀석들. FC 안양 유병훈 감독과 선수단은 새 시즌 준비를 위해 태국 춘부리로 1차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났다. 이제 뭐 전율련에서도 뭐 경기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습 경기 상대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충분히 나았던 게 그래도 연세대가 말하자면 태국의 다른 팀보다는 좀 일부보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팀 상대보다는 연세대가 그래도 좋은 연습 경기 상대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에도 뭐 파테아 2부지만 그 팀 또한 뭐 거의 뭐 중상위권 하고 있는 팀이라 크게 떨어지는 팀이 아니니까 조금 저희 훈련하고 또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을 찾기에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선수단이 새 시즌을 분주히 준비하는 동안 FC 안양의 서포터즈 연합 ASU 레드 역시 새 시즌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2024년 첫 공식 활동은 정기총회였다. 레드존의 응원 문화를 결정하고 방향성을 이제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응원가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어떻게 응원을 하자, 어떤 퍼포먼스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홈이나 원정이나 오셨던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의견을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이 집단지성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더 그 저희 레드존 응원 문화를 좋은 응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운영진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많은 팬들이 참여했다. 저희가 총회를 보통 이제 카페에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카페에서도 하고 이전에는 뭐 미디어실, 구단 미디어실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은 했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협조를 얻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팬들이 더 많은 서포터즈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좀 감격이긴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또 많은 팬들이 계속 오시면서 저희 내부 이제 예를 들어서 창고 정리라던가 뭐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동참해 주시기도 하셨고 총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올 시즌에도 더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이 선임된 유병훈 감독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FA 대상자들의 재계약 여부였다. 많은 팬들도 이 점을 우려했는데 팀의 중심축이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재계약을 체결하며 유병훈 감독의 근심을 덜어줬다. 일단 뭐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선수들이 일단 안양에 대한 믿음, 또 팬들에 대한 믿음, 또 구단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자기들의 뭐 이익보다는 팀의 말하자면 그 가치를 보고 선수들이 좀 많이 다시 뭐 다른 팀에서 말하자면 더 뭐 높은 급여나 더 좋은 대우를 약속했지만 또 그런 믿음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 선수들이 조금 더 안양을 선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로 말하자면 대부분 제가 이제 처음에 맡았을 때도 조금 수비진만큼은 좀 지키고 싶다 이렇게 구단에 이제 요청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요. 저 또한 기쁘고 또 팬들 또한 또 기존 선수들을 많이 지켜줘서 기쁘게 생각하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팬들의 사랑을 언급했다.
FC 안양 팬분들이나 그런 홈 경기할 때 열기나 이런 부분이 저한테 항상 경기 뛸 때 좋은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오가던 중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좀 빠른 이른 시간에 이렇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2에서 가장 많은 서포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열기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 또 경기 끝나고 사실 결과가 안 좋으면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팀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해주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이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거는 제 나이와 축구할 날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을 얻으면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에선 여기가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는 팀이 됐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 팀을 선택해도 되겠다. 그래서 선택을 아마 가장 빠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창용은 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선수다. 강원, 울산, 경찰청, 그리고 성남을 거쳐 2022년 안양에 합류한 이후 이전엔 겪어보지 못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이 팀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또 다른 팀에 가면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현우 역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선수다. 지난 2022년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끝난 후 미안함에 차마 팬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뒤돌아 눈물을 쏟아내던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팀의 목표도 같았기 때문에 정말 끝에서 좀 무너졌던 게 정말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북받친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최종전이 끝난 후 시즌을 결산하는 서포터즈 행사인 A파티에서 팬이 선정한 최우수 선수는 바로 주현우였다. 팬들은 주현우에게 제발 팀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 같고 FC 안양에서 또 같이 또 승격하는 모습으로 또 같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제 개인적으로도 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팀을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18라운드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팀 통산 500호 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김정현은 FC 안양의 팬들에게 2부 리그에 있을 팬들이 아니라며 1부 리그로 데려가겠노라 약속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뱉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FC 안양의 왼쪽을 책임져온 김동진의 재계약 여부도 팬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팬들도 왼발 사이드백의 희소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팬분들이 또 컸고 그다음에 이제 유병훈 감독님이 또 저를 굉장히 원하셨고 일단 저도 이제 처음 FA를 해봤기 때문에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안양을 선택한 건 유병훈 감독님이랑 안양 팬분들 그 두 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동진은 사석에서 동료 및 구단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이 팀은 꼭 승격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일단 경기장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일단 팬분들도 그렇고 안양 시민분들도 그렇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시고 제가 일단 대구에 있을 때랑 약간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때 뭐 관중 해봤자 500명 이렇게 오다가 팀이 승격을 하면서 잘 되면서 대박이 지어지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 180도 틀려졌잖아요. 안양은 그런 이제 저희가 잘하면 잘할수록 진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안양이 진짜 승격해야 된다. 그러면 또 흥행이 또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이랑 진짜 같이 꼭 제가 계약 기간 남아 있는 동안 꼭 해서 같이 승격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주축 선수들의 재계약 성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비밀 에이전트가 있었다. 바로 주장 이창용이었다. 결국에는 내가 이 팀에 있어도 팬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아니면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 혼자 아니면 현우란 선수랑 그 둘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제 옆에 있었더라고요. 동진이, 여기 정현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물론 프로라는 세계가 돈으로 자기 값어치를 매겨주고 상품의 축구 능력 자체를 매겨주는 이 시장인데 얘네들이 조금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꼬셨죠. FA 대상자들의 재계약 소식이 하나둘씩 전해지며 시즌 개막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져갔다. 1월의 어느 저녁, ASU 레디의 응원을 책임지는 리딩팀은 각자의 생업을 마친 후 아워네이션에 모여 새 시즌에 선보일 응원가 연습에 한참이다. 리딩팀은 이제 어린 학생부터 40대 직장인들까지 다양하게 연령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기보다는 안양이 좋고 더 신나게 안양을 응원할 수 있고 더 많은 팬분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양만의 독창적인 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팬들이 만든 자작곡 응원도 많고 또 저희만 사용하는 응원가도 많고 흔히 어디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응원가가 아니라 안양을 대표하고 안양만을 위해 노래할 수 있는 응원가, 응원 문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앞두고 비시즌에 3개의 응원가가 추가가 되었고요. 다 3개의 곡 역시 회원분들이 다 추천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곡들로 응원가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응원가들이 안양 아워네이션 또 FC 안양에 가는 원정지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이곳에 모여 여행을 함께 하자. 유병훈 감독은 자신의 축구색을 보여주기 위해 1차 동계훈련을 떠나기 전 10여 명의 선수를 새롭게 영입했다. 일단 이민수 선수는 활동량 부분에서 좀 우리 미드필드에 그냥 말하자면 활력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뭐 나이는 다소 있지만 또 활동량 부분에서 조금 매력을 느껴가지고 영입하게 됐고 유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제가 이랜드 코치로 있으면서 같이 생활을 했고요. 1년 동안 거기서 보면서 또 대학교 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조금 짧은 패스에 의한 연결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지만 또 미드필드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에 좀 말하면 안드리고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유정환 선수로 이제 좀 서둘러 영입하게 됐습니다. 김영철 선수 영입 최고 그거는 이제 저희 팀의 약점으로 지적된 높이나 이제 제공권의
뭐 상대들을 보면 또 190짜리 넘는 또 상대 용병들이 많이 영입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체할 생각으로 김영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경험 부족에서 드러난 좀 문제가 지적돼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도 골키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만 수비도 안정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골키퍼의 경험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김다수 선수를 좀 영입하게 됐습니다. 일단 2시즌 동안 K3, 뭐 K4지만 또 2시즌 동안 뭐 13골, 16골 이 득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 리그가 좀 약하긴 하지만 또 그 리그에서는 거의 뭐 가공할 또 득점력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했고 또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김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안양에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봤던 선수예요. 저희가 이제 영입하려고 미드필드 부분에서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인데 이제 뭐 티오 부분이나 또 이제 말하자면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영입을 못 했는데 또 올해 이제 뭐 영입하려는 선수들이 이제 지체되거나 자꾸 이제 외부에서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눈을 돌려보니까 또 그 전에 필요했던 선수가 최규현 선수였고 팀에 분명히 도움 될 것 같아갖고 최규현 선수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갖고 근데 그게 한가람 선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볼에 정말 투지 진짜 막 내 앞을 지나가지 말라는 정도의 이제 투지가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래서 아 이 선수면 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갖고 영입했습니다. 박재홍 선수는 일단 제가 중앙대 이제 안양공고 유수로서 또 우리가 계속 유심히 고등학교 때도 불러갖고 연습 캠프 때 뛰겨봤고 득점 부분에서는 이 선수가 좀 윙어지만 좀 뛰어나고 순간적인 돌파나 조금 저돌적인 돌파에 장점이 있는 선수로서 저희가 이제 서둘러서 조금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투지 말하자면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인데 일단 활동량이 좋고 기동력이 조금 이제 사이드 자리, 측면 수비 자리가 기동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자리라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뭐 스카우터나 뭐 팀장이나 가서 거기서 이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밸런스적인 면이나 이런 템포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아직은 고등학생에서 이제 조금 그냥 말하는 대학교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은데 프로에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만 자기가 진짜 집중하고 또 하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말하자면 뭐 제2의 뭐 조규성이나 제2의 뭐 박재홍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테오 선수가 이제 처음에 훈련부터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마테오 선수는 이제 거의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우리 팀에 이제 말하자면 공격의 시발점을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볼을 다루는데 좀 능하고 또 말하자면 득점에서도 태국 가서 또 3득점이나 해주고 그러니까 공격의 시발점이지만 마무리까지 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단내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훈련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좀 저돌적인 면하고 공간 침투하는데 조금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전지 훈련을 마친 선수단은 안양에서 일주일간 짧은 체력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남해로 2차 전지 훈련을 떠나기 전 선수단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 있었다. ASU 레드의 운영진들이 찾아와 선수단에게 동계 물품을 전달했다.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또 계속 안양을 위해서 함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서포터즈가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C 안양은 최근 2시즌 연속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며 씁쓸한 아쉬움을 남겨야만 했다. 그러니까 피지컬 때도 주문하고 선수들한테도 제일 1차부터 한 게 주문한 게 마지막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아쉬웠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1점 차이, 말하자면 1승 차이 한 번만 이겼으면 우리가 플레이오프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자꾸 고비에서 못 넘기니까 피지컬 때부터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항상 부탁을 하고 선수들한테도 강조하고 있고 자꾸 넘어서려고 채찍질 하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안양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피지컬 파트의 변화다. 선수 출신이면서 서울 이랜드, 강원 FC,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피지컬 코치로 활약했던 장성민 코치가 새롭게 팀에 합류했다.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코치들이 시키는 훈련에 영향을 엄청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미고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선수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선수들을 이렇게 자꾸 업을 시켜서 우리한테 보내줘야지 이게 이어서 가는데 다운된 상태에서 오면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피지컬이 엄청 잘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꽃봉오리 축구의 실체다. 감독 취임 인터뷰에서 밝힌 꽃봉오리 축구. 도대체 어떤 축구일까? 일단 이게 포메이션의 변화를 좀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4백이냐 3백이냐 이 차이인데 뭐 3백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조금 뭐 선수 구성이나 좀 부상 선수 이런 여파로 조금 말하자면 좀 중앙을 거치지 않는 플레이를 좀 작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말하자면 미드를 좀 거쳐가는 플레이를 좀 하고 싶어갖고 서로 간의 이제 관계 속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간결한 공격 작업과 그다음 또 이제 수비는 끈끈한 수비로서 뭐 상대한테 끌려다니기보다는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 공격진에는 지금 일단 파이널 서드 지역이 어쨌든 득점하기에 제일 용이하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있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약속된 플레이, 말하자면 올 패스라든지 3자 패스라든지 아니면 또 크로스에 의한 득점을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서로의 약속된 플레이로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서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 훈련을 어떻게 보면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봉오리 축구를 직접 해본 선수들의 느낌은 어땠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처음 듣는 단어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도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어서 지금 뭐 잘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추구했고 즐겨봤기 때문에 뭐 적응만 잘 한다면 잘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밌고요. 새로운 걸 또 배워가는 그런 것이 재밌고 감독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뭐 아직 저희가 이제 완전히 플레이를 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전 안양이 플레이 보여줬던 스타일과 또 반대되는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팬들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뭐 또 말이 너무 앞서가면 뭐 꽃봉오리 축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계속 3백을 많이 섰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익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 본인 자체가 아직 서툴러서 2차 동계 때 그런 걸 많이 익혀야 될 것 같고 근데 축구 자체는 확실히 재밌어요. 근데 현대 축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전술인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이제 감독님은 좀 아기자기한 축구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제 좀 저희가 뭉쳤다가 이제 한번 빠르게 또 퍼져나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팬분들이 보실 때는 작년보다는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좀 선수단한테 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차 동계 남해로 내려와서 또 저희 주장 이창현 선수가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선수단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쨌든 간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뭔가 이제 팀에서 또 전술적으로 좀 나와야 저희가 또 머리 맞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동계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수단이 남해에서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땀을 흘리는 동안 ASU 레드는 본격적인 시즌 개막 준비에 돌입했다. 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진행해온 카운트다운이 2월 17일 진행됐다. 서포터즈만의 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시즌을 이름답게 한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이제 걸개도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응원가도 연습하고 또 이제 한 시즌을 치러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FC 안양은 유독 어린이 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카운트다운 행사장에도 많은 어린이 팬들이 참석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저는 이제 축구장에 와서 그냥 뛰어다니기 바빴거든요. 같이 응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기 바빴는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 팬들이 많아졌고 그 어린 팬들이 또 응원가도 열심히 외워서 같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또 이번에 카운트다운 행사에도 많은 어린 친구들이 참여해서 또 이제 손배너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FC 안양이 나중에는 지금도 물론 많은 팬들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젊은 팬들 그리고 더 많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보 같은 녀석들. FC 안양의 팬들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이러한 팬들은 과연 선수단에게 어떤 의미일까? 진짜 뭐 선수단한테 뭐 심장 같은 존재랄까? 이분들의 응원 소리에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이고 이분들의 함성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제 그런 심장이 뛰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안양 팬들은 선수들한테 거의 뭐 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니까. 뭐 팀이 안 좋은 사정은 팬들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선수들이 더 뭉치거나 더 간절한 모습이나 더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좀 포기하는 모습이 약간 보여가지고 팬들이 좀 더 실망한 것 같고 나중에 되면 다시 선수들이 또 그걸 깨닫고 또 다시 간절하게 경기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는 좀 괜찮았는데 중간에 조금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게 팬들한테 더 실망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들하고 항상 경기는 간절하게 하자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안양 팬들의 여러 같은 성원 때문에 거기에 또 올해 자기들이 이제 뭐 말하자면 완전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기대하는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아마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남아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올해는 좀 그만큼 또 지금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고참급이고 30살 넘은 선수들인데 신입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그 선수들이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작년과 틀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FC 안양의 선수들은 지난 시즌의 부진으로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도 컸다. 가장 적합한 선수가 김정현 선수 같아요. 정현 선수가 작년에 이제 뭐 광주 간다 뭐 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정현이가 가장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팬들에 대한 미안함, 그 사랑에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축구장의 또 승격 아니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많이 못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정현이가 가장 아쉬워했고 가장 컸던 게 다쳤을 때 이제 팀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좀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불편했거든요. 좀 쉬는 게 아니었고 이때 쉴 때 다쳐서 쉴 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복귀하려다 다시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가장
원래 복귀 시점에 복귀를 했으면 그래도 뭐 제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아마 한 달 반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복귀했으면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좀 커요. 일단 작년 초반만 생각해도 저희가 전반기 끝나고 아마 이적 선수들 오기 전까지 아마 2위였을 거예요. 근데 일단 승격 경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3라운드부터 이제 처지기 시작했고 작년에 6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저희 안양이 6위로 마칠 그런 스쿼트도 아니고 그런 팀도 아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팬분들한테 좀 미안하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는 작년이랑 반복되지 않게 좀 더 끈끈하게 해서 고참들이 잘 이끌어서 작년에 일단 못 갔던 플레이오프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 더 잘하다 보면 승격 경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6위라는 그 순위에서 정말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포터분들이 또 응원해 주신 거에 또 저희가 보다 못해가지고 올해는 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선수들이랑 한마음 한뜻으로 감독님들과 코치님들 그다음에 또 저희 선수들은 다 잘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는 꼭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훈 감독과 선수들은 심장을 뛰게 해주는 소중한 팬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지난 시즌의 부진을 털어내고 더 큰 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일단 제 각오는 작년보다 잘하자 이 부분이고 올해 또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각오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또 포인트도 하고 싶고 그 포인트를 했을 때 꼭 팀의 승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수들이랑 또 다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 마음과 이기고 싶은 태도로 올해 축구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각오입니다. 올해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은 축구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재밌는 경기를 좀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팬분들한테 인사드릴 때 새로운 시즌 시작하는 뭐 매년 승격으로 뭐 승격하겠다 이런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양이란 팀은 이제 당연히 그 승격이랑 목표로 싸워야 되는 팀이고 작년에 팬분들께서 많이 실망도 하고 허탈하셨을 텐데 올해는 좀 더 재밌고 올해는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랑 감독님 모든 구단 지원 스텝 다 잘 준비할 테니까 경기장에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마지막까지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혼이나 간절함 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평가들이 항상 안양은 좀 배고픔이 없다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소리는 절대 오래 들으면 안 되고 선수들한테도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극한으로 채찍질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라고 자꾸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기에서는 간절하고 투혼을 발휘하는 축구를 할 테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